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대표입니다. 자, 오늘 7월 9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입니다. 연 고정될 뻔했네. 양시장 오늘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연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주들은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는데 정책주가 역시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라고 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건 정책,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 이슈들이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관련주들의 급등. 이 관련주들이 뭐냐면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 이런 기업들입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이제 높은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증권주의 시총이 큰 금융주, 이 증권주나 금융주가 시가총액 1위, 2위는 아니지만 이 기업들은 대부분 시총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이제 대거 포함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이거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오늘도 여러 정책주들이 계속 순환매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내일 이슈 중에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어이구, 지금 시간 외에서도 정책주들이 움직이는데, 자, 내일 중요한 이슈는 FOMC 의사록 공개. 의사록 뻔하잖아요. 신중론을 계속 펴겠죠. 이 트럼프한테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지금 10% 보편관세만 쭉 매기더라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 증가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 협상에서 뒷배가 돼줘야 될 게 이제 연준에서 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해 주는 건데 안 해주죠. 왜냐면 그러다가 제 인플레이션이 급증해 버리면 이 책임을 누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된다면 결국 힘겨루기인데,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사실 협상용 도구다. 어떻게 그렇게 관세를 40%, 60% EU에다가 50% 관세 지금 매긴다는데, 이거 협상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새로 나온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상호관세 8월 1일로 연기한다, 요 얘기. 이유도 지금, 왜냐면 오늘이거든요. 이후에 50% 관세 매기는 게. 근데 이것도 8월 1일로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내일 미증시 또 화답을 또 보여주겠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관세를 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증시를 들었다 놨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입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인데, 최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게 옵션 만기일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이 될지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변동성을 하방으로 크게 가져간다면 좀 차익 실현 욕구를 많이 불러일으키겠죠. 그럼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을 내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AI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섹터입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이 AI 관련주들은요,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주요 정책으로 어떠한 강력하게 정책으로 이거다 하는 정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AI 정책을 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쉬운 정책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죠.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규제 방안을 만든다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 그거니까요. AI는 좀 다르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많은 이 정말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느린 거고, 이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비교적 규제 방안만 만들고 실행하자라고 하면 달려들 사업자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지속 관심이고요. 오늘은 NHN KCP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계속 준비하던 종목입니다. 계속 준비하던 종목이고 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이게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그게 바로 NHN KCP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면서 11,350원 평균 단가였는데 오늘 13,500원 수익 실현. 좀 이따 차트를 좀 보죠. 그리고 KBT 관련주는 저는 지금 시세 탄력을 보면서 한국 화장품을 좀 보고 있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달바글로벌을 차라리 그냥 아예 그 시가총액 2조 원 넘어갈 때 질러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빠른 거보다는 바로 효과가 나오는, 바로 성과가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택이 좀 느린 종목으로 선택이 좀 된 것 같아요. 느리지 않은 종목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스피 지수 연고점 경신하면서 최근 박스권 돌파 시도를 했고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직 800포인트 재탈환이라는 이런 하나의 목적이, 하나의 과제가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중에서 역시나 가장 강한 흐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잠잠해요. 하지만 금융주, 이런 거대 섹터,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뭐 오늘 지수 상승 이끌었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에서 수혜주로 분류되는 증권주,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입니다. 지주사들 상승 흐름을 강하게 타고 있는데 역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증시는 관세 위협에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세라는 것에 모든 이 증시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만큼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요? 정책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증시들이 모두 물론 뭐 미국도 올해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긴 했지만 이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의 주체가 지금 트럼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대외적인 시끄러운 노이즈에서 조금은 해방감이 있는 게 바로 이 정책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 정책주 순환매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도 훨씬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증시 상승인데 그걸 이끌어줄 게 엔비디아죠. 그래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하이닉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방어적 측면, 공격적 측면 모두 지금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정책주의 순환매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정책이 훨씬 많아요. 쌓여있는 정책, 이건 뭐 매매 대상이 아주 많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매매 대상이 많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종목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게 그만큼 활발한 시장이라는 의미지, 이걸 샀는데 안 가고 저걸 샀는데 안 가고 이것저것 계속 그냥 뭐 백화점 만들듯이 매수하자는 게 아니고, 정책별로, 주요 정책별로 정말 실질적인 수혜주들을 뽑아서 그 대장주들을 한두 종목 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환매가 돌 때, 순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내가 선택한 종목이 오르면 그때 이제 매도 전략을 취해주고, 매도 나간 자금을 또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매수해주고, 계속 이 순환매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역시 정책적 활발한 순환매 진행 중이었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 섹터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대장은 NHN KCP였습니다. 새롭게 대장주로 좀 나서고 있는 NHN KCP인데 원래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급등을 오늘 하면서 KG 이니시스 등 잠잠했던 핀테크 관련주들까지 전부 지금 끄집어냈어요. 일제히 상승에 편승하고 있는데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또 화장품주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화장품주, 제가 화장품주는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열리고 또 중국과 교역이 안 됐을 때, 한한령에 갇혀 있었을 때 화장품주들이 다른 이제 시장을 개척하면서 실적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는 지금 실적적인 성장으로 봐야 되겠지만, 화장품주 자체, 그러니까 K뷰티 자체가 유명해진 건 물론 성능도 있고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K 컨텐츠, K 컬처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K컬처로 인해서 K푸드, K뷰티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도 단순히 실적 좋다 이런 것보다는 한류, 그 K컬처, K컨텐츠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도 분명히 K컬처 육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부 제약주도 뭐 강세는 보이고 뭐 난리 나는 장세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활발한 장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증시가 활발했던 게 저는 MB 정부 시절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런 장세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뭘 해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지금 이슈가 발생하면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딱 바로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을 우리가 활발하게 활용을 해가면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익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냥 오늘은 NHN KCP 하나로 끝났다라고 좀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동안 분석을 하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다 들어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일단 이 대선 끝난 직후에요. 대선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했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선 승리를 하고 나서 바로 NHN KCP가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거의. 단알의 흐름을 봐도요. 요 6월 9일 날 이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같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같이 출발한 종목이에요. NHN KCP와 단알이. 왜냐면 정말 거대 기업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잖아요. 네이버페이는 없으니까 상장사가 아니니까 네이버. 근데 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좀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페이가 과도하게 상승하긴 했지만 무거운 기업들이잖아요. 좀 더 중소기업으로 좀 좁혀서 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바로 단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국사이버결제예요. 근데 한국사이버결제의 지금 이름이 뭐냐면 NHN KCP입니다. 이 두 종목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단알을 이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6월 27일부터 공략하기 시작했고 여기 상승 시세를 고스란히 중간중간 뭐 매수 계속 해가면서 계속 계속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수익을 크게 봤잖아요. 지금도 소량 보유 중이란 말이에요. 내려면 이건 또 사도 됩니다. 근데 NHN KCP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때를 놓쳤어요. 요때를 놓치고 이때 공략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할 때가 아니고 요때 해야 되는데 놓쳤다가 상승 흐름 보여주죠. 그대로 나옵니다. 상한가 20% 급등한 다음에 올랐고 쫓아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급락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급락이 나올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부터 이제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서 분할 매수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까지도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이제 상한가로 급등한 겁니다.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석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느냐예요. 지금 뭐 형지 엘리트라든지 뭐 형지그룹 또 저기 NBT 뭐 지금 종목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 많잖아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을 상표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업 참여하겠다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상 자산, 그냥 코인이 아닙니다. 그냥 코인을 뭐라 그러죠?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연동되는 자산. 한마디로 말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1원에 1코인, 1000원에 1코인 이런 식으로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매기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돈 자체를 코인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이버의 상에서 웹상에서 결제가 편하도록. 그리고 코인별로 이제 뭐 외국인도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코인을 구매해 버리면 이 코인으로 결제하면 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사업 누가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사업이란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핀테크 능력, 그러니까 보안이죠. 결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 찐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NHN KCP와 단하를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번에 멋지게 이제 수익들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은 나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전산 결제 1위 기업이다 이 얘기 나오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타사들에 비해 실적이 아주 높은데요. 시가총액은 아직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못 가고 있었던 기업인데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자결제 부분 1위 기업이에요. 다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거죠. 자, NHN KCP 잘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이제 또 상승한 흐름 어느 쪽에서 나왔느냐? 요거는 이제 요거가 어떻게 보면 아까 화장품 얘기하다가 나온 K컬처인데 YG 플러스. 자, 블랙핑크가 3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답니다. 마지막처럼이었나? 내가 들은 노래가 별로 없어서 내 마지막 기억은 그건데 어느덧 또 신곡이 나왔는데 이게 3년 만에 신곡이라고 해요. K컬처의 천병, 그러니까 가장 선봉은 누구예요? 바로 이 아티스트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웹툰이나 웹소설을 먼저 얘기를 들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데 있어서 먼저 IP 사업자들이다. 근데 이 아티스트들도 결국엔 IP 사업자예요. 이 음원을 출원해서 이 음원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이 음원을 활용할 때마다 돈이 쌓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기초자산, IP 사업자들이 이 컨텐츠 시장에서는 돈을 법니다. 영화나 드라마는요, 제작비가 들어요. 이 제작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실패하면 그냥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작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웹툰이나 웹소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작가 한 명이 실패했을 때 망하는 것과 기업이 망하는 건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부진했을 때 다른 이 작가가 흥행작을 또 만들어낸단 말이죠. 아티스트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흥행을 못 하더라도 누군가가 흥행을 못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반대급부로 흥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 IP 사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나 혼자 1인 기업이라면은 물론 이건 위험하지만 기업형으로 해서 작가들과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누군가가 부진했을 때 다른 쪽에서 이제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역량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IP 사업자들은 한번 이 흥행하는 IP를 개발했을 때, IP라는 건 뭐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캐시카우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K컬처 한류에 대한 문화, 이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화 드라마보다는 웹소설, 웹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니까 뭐 음악이죠. 음원을 만들어내는. 자, 지금 그래서 블랙핑크의 신곡 기대감에 힘입어서 YG 플러스 어제부터 달렸어요. 오늘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달리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 제가 YG 플러스 너무 그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이때도 했었고요. 여기 2월달 올해 연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연초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근데 그 다음에 몇 달을 쉬다가 여기 5월달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더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야, 기술적인 자리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지만 눌린 구간 찾아보면서 또는 YG 플러스 이외의 다른 엔터주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죠. 야, 무슨 부국증권이 상한가를 가요. 처음 봤어요. 부국증권. 얘네 시가총액이 이제 6,200억 됐네. 그렇게 시총이 크진 않네요. 근데 자사주 보유 자사주 비중이 높죠. 저기 어디야, 신영증권 자사주가 48%라는데 이게 모든 기업들에 일괄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자사주 요 법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요 기사나 볼까요? 블랙핑크의 3년 만의 신곡. 예, 앨범 자켓인가? 잘 모르겠고. 자, 음원 유통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점프, 요거 제목인가 보네요. 이게 지금 주가를 띄우고 있는데 엔터주들 확장성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 지주사들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이 뭐냐면, 이번 개정안의 골자가
자사주 매입 시에 1년 내에 소각. 롯데지주에 걸려있는 이 기사인데요. 상법 개정안 발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죠. 자사주 매입 시 1년 내 소각. 1년 내 소각하라는 거죠. 자사주 매입했으면. 이 자사주라는 게 경영권 지분 말고, 그러니까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아니고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이 현금으로. 기업에는 현금이 쌓여 있잖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94조 원 현금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 현금을 어디다 쓰지 못하고 남은 잉여금이잖아요. 이 유보율, 이 잉여금을 계속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왜? 경영권 방어하는 거죠. 왜? 경영권 분쟁할 때 시장에서 사들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대주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기업이 투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방향,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반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자사주를 반대하지 못하게끔 자사주를 그동안 기업에서 매입했지만, 이제는 매입한 거 소각해라.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오냐? 그 자사주 소각한 기업의 주주들은 이 주식이 1000주였던 게 900주가 되면 10%만큼의 이 프리미엄이 붙죠. 희소성이 붙잖아요. 그래서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고, 또 배당을 할 때 배당률이 1000개로 쪼갰던 배당금이 900개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배당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한 정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의결권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고 보유 비율을 10% 이상 보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영증권만 해도 보유 비중이 뭐 48%라고 하는데, 그러면 38%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거죠. 38% 정도를 처분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한 30% 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30% 이상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인데, 사실 근데 증권주는 저는 잘 접근을 금융주는 하지 않습니다. 신영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 어저께는 뭐 상한가였죠. 자,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제가 접근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세가 기술적으로 읽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증권주나 금융주는. 근데 지금 이 자사주 소각에 관한 부분은 일시적인 효과일지 몰라도요, 그냥 막말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물리더라도 자사주를 계속해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효과만으로도 해서 물린 것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배당금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주사, 그리고 자사주, 이렇게 보유 비중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해요. 너무 이상급등이잖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발의. 예. 자,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약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적 성장, 주주 환원 동시에 진행. 왜냐면 지금 증권사들이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열어가지고 지금 수수료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수익 엄청나요. 그러면서 상승 랠리 장기화될 거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거고요. 아예 예정과는 다른 패턴의 이제 테마성 시세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이 유통주에서 굉장히 높은 자사주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27.5%잖아. 17.5% 팔아야 돼요. 소각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롯데지주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 이 숙제는 우리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못 드린 거 많아요. 방산주도 지금 뭐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해라 이 얘기하면서 방산주 올라가고 있죠. 방위비 분담률 높여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건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카드가 많고 우리가 뭐 스스로 방위비를 증액하더니 나가라,
자주 국방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방산주의 역할은 더더욱 커지겠죠. 어떤 면이 됐든. 그래서 방산주도 좀 더 봐야 되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활발하게 대응하면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뽑아내야 할 때입니다. 수익을 뽑아내야 하는 시장. 이 수익을 뽑아내는데 이제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활발한 장세고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활발하게 적극적인 대응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세도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